더 숙여봐. 어깨 말지 말고. 스쿼시 안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스쿼시 오늘 안 하려고 했거든. 때는 선생님 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렬이 중요한데 어깨에서 지금 탈목까지 손목이 이렇게 되면 아픈 손목이야. 어떻게 하라고? 다 벌리고 힘있게 뻔하게 그리고 여기 긴장 다 풀고 목은 어떻게 떨어지시면 돼요? 입은 이것도 맞아요? 너무 귀엽다. 선생님 안 좋은 케이스를 다 보여주네. 여기는 빵빵, 여기를 빵빵, 빵빵. 선생님 목은 조금 더 뒤로, 여기 미치고 환장하겠다. 선생님 여기 봐봐. 이거 해. 이거 밴드 해봐. 밴드 손에. 밴드를 밀어. 밴드를 밀어. 오케이. 더 밀어. 턱은 당겨.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이 상태에서 선생님 그대로 엉덩이 뒤로 가봐. 쭉. 다시 앞으로. 와도 되나요? 손 떼지 말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뒤로 가봐. 이렇게요? 떼지 말라고. 근데 그대로 여기서부터 뒤로 쭉 얘만 이동할게. 여기를 잘 보세요. 다시. 선생님 여기 채워. 여기를 말고 여기 내려봐. 선생님 거울 봐봐. 여기가 아니라 뭐라고? 목을 뒤로 그리고 여기가 빵빵하게 전곡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목 편하게 뒤로 조금만 더 밀어볼까? 그치? 그 상태에서 뒤로 이동하는데 지금 벌써 여기서 이렇게 되죠? 지금 뭐냐면 제가 뭘 가르치고 싶냐면 이 사람을 힙힌지를 가르치고 선생님 여기를 접어. 여기가 경첩이야. 여기야. 근데 거기고 여기 깊게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살짝 골반을 쭉 내쉬는 호흡에 어깨 귀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해봐요. 어깨 귀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빵빵. 여기 밀어. 나 밀어. 손 밀어. 오케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를 접는 거야. 여기를 접는. 오케이. 다시 돌아가. 여기를 접어. 다시 돌아가. 내쉬는 호흡에 여기를 접는 거야. 다시 돌아가. 잘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조금 더 내려가도 돼. 선생님 천천히. 지금 나 혼자 호흡하는 게 아니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여기를 접어야 돼. 여기가 접혀. 경첩처럼. 그래서 힙 힌지야. 힙 조인트를 선생님 힙 조인트를 여기 접는 거야. 그치? 접을 때 어떻게 돼요 선생님? 좌골결절이 넓어지죠? 네. 얘를 미안해. 좀 너무 민감한 데로 맞춰서 좌골절 프레션 위 힙 힌지 소켓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걸 많이 해주거든. 근데 그렇게 어느 세월에 그래서 저는 한 게 뭐냐면 이거를 좌골결절에 묶고 앞에 이거를 소켓에 들어갈 수 있게 얘를 묶어주는 거예요. 힙 조인트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선생님 여기 보지 마. 여기를 어떻게 넓혀. 아까처럼 뒤로 했다가 일어나. 허리손 하자. 멋있게 하기 위해서 스쿼트 하는 거야 지금. 허리손 스쿼트 하고 발바닥 쭉 발바닥 밀면서 쭉 일어나. 스쿼트. 오빠 이 사람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했었거든. 천천히 해봐. 오케이. 발바닥 쭉 이렇게 스쿼트를 시작하고 아까 뒤로 이렇게 하는 그 힙힌지 교육한 다음에 그 힙힌지가 바로 이게 된 거지. 지금 발바닥 내려. 아픈 분들에게 더 관심을 쏟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막 어디든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픈 경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연민이라고 하죠. 누군가에 대해서 안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그것까지 가게 되면요. 위주신경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우리 햇번, 오늘 못 들어왔을 텐데, 햇번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요. 그와 더불어 또 아픈 엄마들을 도와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과정에서 내가 치유가 되는 거야. 자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놀라운 사실이 신경과학에서 미주신경으로 이렇게 밝혀졌다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주신경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엄마들의 목공부 9월은 뭐였죠? 주제가? 다이어트 앤 디톡스야. 우리 지난주에는 주로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냐면 다이어트에도 관여를 하는 미주신경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디톡스, 림프순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더 설명을 책에 있는 대로 설명드리고 또 실습하고 뭐 이런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미주신경 활성화의 마지막 골반 기적은 횡격막 호흡이 그 첫 시작이라면 우리는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항상 무시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골반 기저근을 요즘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왜? 골반 기저근을 지배하는 신경을 우리 음부신경이라고 해요. 푸덴 단어브. 우리 출산할 때, 자연 출산할 때 많이 손상당하는 그 신경. 음부신경 이름이 뭔지 알아요? 부끄러움 신경이래. 부끄러움 신경.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숨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냥 애 낳고 그러면 여자는 뭐 이러는 거지 하고 어떻게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참고 살다가 어느 시점이 있어요. 노화의 시점. 어떤 사람은 애 낳자마자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 40대 올 수도 있고 50대, 60대, 70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얘는 절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 골반 기저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 횡격막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횡격막 호흡부터 지금 틀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횡격막 호흡을 잘 못하는 분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횡격막, 다이어프램은 갈비뼈 7, 8, 90, 12번 안쪽 면에 부착이 되어서 고정되는 부분이 여기 크루라, 다리라고 있어요. 요추부에. 그리고 이 요추부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대육은 영혼의 근육이라고 볼 수 있는 소아스 메이저가 이렇게 다리 쪽으로 가서 붙는다고. 이 해부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복부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딱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아니면 막 오만 병원을 다니게 되는 거죠. 허리 통증, 복부 통증. 근데 여기 밑에 뭐 골반 기저근이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장관절은 이게 천골이고 이게 장골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우리 보인다고 한번 이렇게 쫙 투시를 봐요. 이 천장관절이 불안정하게 되면 얘를 천장관절의 인대 안정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주변 근육들이 활짝 긴장해. 그중에 누구? 얘네들 다 긴장해요. 그리고 어떻게? 골반 기저근도 어마어마하게 긴장하고 뒤로 엉덩이 쪽 근육들 이상근이라지 뭐 우리 피리포미스라고 하거든요. 다 막 땅땅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였죠. 이 골반 기저근은요. 횡격막과 함께 지금 손을 잘 보세요. 횡격막이 수축해서 내려가면 골반 기저근은 어떻게 돼요? 밀려 내려가요. 얘가 수축해서 올라가서 내쉬면 얘는 밀려 올라가고. 그 안에 뭐가 있죠? 내장기가 있어요. 내장기가 이렇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횡격막 호흡을 잘할 수 있으면 24시간 코어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이때 늘어날 때 골반 기저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복근근막, 뒤로는 등허리 근막까지 늘어나 20% 원심 수축. 지금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살짝 골반 기저근을 수축하면 이 원심 수축에서 복횡근, 트랜스버스 애브도미니스와 연결되어서 살짝 수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복횡근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허리 아프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럴 경우에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골반 기저근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복횡근, 트랜스버스 애브도미니스를 동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부터 차근차근 동원이 되어야 아프지 않게 그리고 피로감 없이 우리가 몸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횡격막 호흡이에요. 이렇게 횡격막을 수축해서 내려갈 때 심장폐를 있는 공간을 부피를 팽창을 시키고 뭐 이런 설명들이 책 안에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좀 읽어봐 주시면 참 좋겠고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횡근이라고 안쪽에
복부 안쪽에 있는 이렇게 수축해야 되는 아이가 과도하게 긴장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복행근과 함께 내복사근이 많이 그렇거든요. 특히 복행근을 잘 못 쓰면 내복사근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배를 가르는 복직근 이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첨부를 할게요. 이렇게 이 배꼽 있는 부분, 이 하복부가 딱딱하게 긴장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평상시 스트레스가 많거나,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 수술 경험이 있거나, 어디 다쳤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바짝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장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도 그럴까요? 개복 수술하신 분들, 제왕절개 하신 분들, 그리고 난소암, 자궁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부에 뭔가 스카를, 제왕절개는 특히 그 스카가 가장 바깥쪽 안층 자궁까지거든. 그 스카로 인해서 어떻게 유착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골반기 저근이 다 망가져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왕절개 3번 하고 그리고 나서 골반 기저근 치질 수술에 뭐해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습관부터 바꿔야죠. 배를 쥐어짜고 막 이렇게 긴장하려고 하고 막 이런 습관.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을 또 바꿔야 될까요? 어떤 습관? 여기에 칼을 댔으면 스카티시 마사지를 정성껏 해야 돼요. 정성껏 하고 문질문질 해주고 어느 정도 괜찮으면 복부의 목볼이랄지 아주 부드러운 거를 좀 괴고 거기서 호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압박감으로 내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엄마들의 몸 공부 쓰기 전에 2009년도, 10년도 더 됐어요. 임상원의 엑셀라인 10분 3회라는 책 안에 거기에 대해서 썼어요. 이 아래쪽 배가 꽉 조여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돼. 들이마실 땐 같이 내려가고요. 내쉴 때는 밀려 올라가서 얘가 스트레치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뭘 제가 하기를 원하냐면 골반 기저근이 부착된 좌골근질을 넓힐 수 있게 힙힌지 하는 습관. 뒤에 우리 그림으로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목까지 가면 돼. 골반을 더 골반 기저근하고 횡격막보다 더 위로 올리는 습관. 누워있을 때도 어떻게 엉덩이 밑에 뭐를 괴고 있거나 아니면 다운독 자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완, 랭스닝에. 그렇다면 수축은 어떻게 할까? 수축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내쉴 때 골반 기저근이 구심 수축하죠. 그렇죠? 그 힘으로 뭔가 동작을 취하면 골반 기저근은 아주 자연스럽게 동원이 됩니다. 근데 골반 기저근을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안타까운 건 골반 기저근 운동하면 그냥 케겔 운동밖에 몰라요. 케겔만 떠오르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케겔하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케겔하는 게 좋아요. 움직이면서 케겔이라는 뭐냐면 호흡과 함께 들이마시고 내쉴 때 수축하면서 뭔가 동작을 힘을 쓰거나 스트레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 동작 안에 어우러지는 게 참 좋을 거란 생각이에요.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받치고 있고 가장 바깥쪽이에요.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지금 오줌 구멍이 있고 이게 자궁 질구멍이고 이게 똥구멍이거든요. 이 구멍들을 다 감싸고 있는 요만큼을 뭐라고 해요? 가장 바깥쪽이라고 해요. 1층 아래쪽. 이 부분이 성감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똥을 이렇게 꽉 조여주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푸덴달너브 음부신경이 지배하는 곳인데 이 부분이 출산 과정이 손상받기가 너무 쉬워요. 골반 기저근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 손상이에요. 그런데 이 신경은 복원이 된단 말이죠. 왜? 말초신경이니까. 한번 신경이 다쳤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자꾸 근육을 내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만 해? 쪼이기만 하래. 자꾸 안 그래도 긴장돼 있는 근육이 자꾸 수축하려고 그러면 수축이 잘 될까요? 우리 짧아진 근육은 뭐부터 하자 그래요? 이완 랭스닝, 길어지게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수축 운동 하자 그러거든요. 골반 기저근도 마찬가지. 골반 기저근이 잘 봐주세요. 이 천골이 이렇게 앞쪽으로 눕는 걸 엔테리어 틸팅이라고 그러고 뒤로 기울어지는 걸 포스테리어 틸팅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임신 시기에 이렇게 살짝 엔테리어 틸팅 돼 있으면 그게 이로 와. 왜? 이 커진 자궁을 치골이 받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심지어는 이렇게 엔테리어 틸팅 된 게 안 좋다 생각해서 자꾸 뒤로 포스테리어 틸팅 엑서사이즈를 자꾸 시키는 거야. 포스테리어 틸테드 되게. 포스테리어 틸팅이라는 건 복근, 둥근, 동원에서 아주 좋지만 또 하나 잘못된 건 뭐냐면 이렇게 자세가 고정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골반 기저근이 다 받쳐야 되는 거 어떻게 더 늘어나. 더 늘어나면 우리 골반 기저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위험하다, 두렵다, 큰일 났다 하면 이것부터 꽉 수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골반통의 문제는 너무 과긴장돼 있어서 수축돼서 문제거든요. 늘어졌는데도 수축된다고요. 긴장돼 있을 수 있다고. 그냥 무조건 조이기만 하면 효과를 훨씬 반감시켜요.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느끼신 분이 우리 햇번이죠. 햇번이 이제 드러내고 엄마들을 돕고 있잖아요. 자궁 하수를 경험한 거예요. 자궁 하수를 경험했는데 제가 뭐부터 했을까요? 수축부터 했을까요? 자궁 하수는 골반 기저근이 약한 거니까 수축 운동하자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거 했다 3일 알아 누웠대요. 저 뭐부터 했어요? 얘가 좌우 붙어 있는 좌골결제를 넓게 하는 힙힌지 운동부터 하고 차근차근 했어요. 살랑살랑 리드미컬한 골반대 움직임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 거. 지금 여기 차근차근 읽어봐 주세요. 지금 얘기한 가장 바깥층 꽉 긴장 먼저 두려움이. 근데 또 가장 안쪽 2층은 그 비뇨생식계 쪽이니까 일단 빼고요. 가장 안쪽 항문거근 이 부분은 자세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요. 그 3층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긴장되면 꽉 조여. 긴장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 우리 강아지들이 꼬리를 막 흔들 수 있는데 축 처질 때가 이렇게 여기가 바짝 긴장돼 있을 때 쭉 처질 수 있. 왜냐면 두려우면 상대방에게 제압당하면 가장 먼저 바짝 긴장되는 부위를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참 좋겠어요. 골반저 근육이 짧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엔 밤에 자주 소변을 보러 간다. 야뇨증이죠. 그리고 꼬리뼈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왜 꼬리뼈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묵직한 골반 통증에 시달린다거나 저도 요즘에 살짝살짝 여기가 좀 얼얼한데 뭔가 빠지는 느낌인데 라는 그리고 따끔따끔한데 저도 깜짝 놀라서 요즘에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노화의 특징 노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 부위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체 활동이 떨어지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섞여 있어요. 요실금 증상 중에는 그 스트레스성 요실금, 기침하거나 아니면 힘을 쓸 때, 고갑성으로, 고갑이 높아질 때 오줌에 찔끔 나오는 실금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있어요. 그걸 나이 들어가면서 겪기 굉장히 쉬워지는 그건 뭐냐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막 미친 듯이 화장실에 가야 돼. 못 참는 거야. 그러다 화장실 가다가 싸는 거예요. 그러한 증상이 우리 애 낳고 나서 이제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다 보면 이제 점차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이거는 자율신경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압성하고는 틀린 게 늘어져서 그리고 긴장돼서 약해져서 이를 잘 수축을 못 해주는 복압성 요실금이 아니라 절박성 요실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배를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냥 꽉 긴장돼 있어. 그러면 복부 내장기들의 근막 슬라이딩이랄지 이렇게 미주신경이 잘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쵸? 미주신경은 뇌신경, 식관신경으로 목으로 쭉 내려가서 내장기, 골반 기저근까지.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그냥 긴장이 되고 오줌을 누려고 해도 오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는. 왜? 부교감신경이 잘 활성화되어 오줌을 넣을 수 있는데 교감신경도 있으면 방광수축이 일어나질 않는데요. 요도를 꽉, 내 요도 관략근이라고 있고요. 바깥쪽 요도 관략근은 지금 밖에서도 보이지만 안쪽에 바로 방광목 있는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꽉 긴장된 오줌을 못 넣는 이런 식의 것은 우리가 같이 자율신경계랑 같이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된 것이 바로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였고요. 지금 잠시 기록 중진 엄마
지금 어디에 지금 밴드가 둘러져 있을까요?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그저 허리에 둘른, 아까 등허리 근막 허리, 멋지죠? 우리 장골등 있는 요추 4, 5번 위치에 이렇게 둘러주면, 불안정한 그 척추근절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더불어 복행근을 동원하게끔 뒤에서 뭔가 압박을 해주고, 그 연결성이 척추근절 극돌기로 연결된다. 그 설명은 우리 첫 시간에 했고요. 등허리 근막. 지금 여기는 어떻게 둘렀냐면 천장관절에 둘렀어요. 그리고 무릎에 그냥 11자를 끼운 게 아니라 크로스했어요. 천장관절에 둘러서 크로스되면 앞쪽으로는 치골결합에 이렇게 교차가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앉아보시겠어요? 천장관절에 둘러서 무릎 교차해서 그렇게 앉으면 저는 지금 밴드를 2개를 했어요. 하나는 11자하고 하나는 교차해서. 굉장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허리에, 아까 그 허리 두르는 건 허리 부위에, 지금 천장관절 부위에. 천장관절이 불안정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정감 있게 둔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들어가 있고요. 백브릿지에서 인트라펠빅 무브먼트인 백브릿지 트위스트, 내장기를 꿀렁꿀렁 해주는,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개복 수술 이후에 가스페인 있는 경우,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여태까지 해왔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어깨관절 흉추 가동성까지 같이 들어있지만 제가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천장관절 두르고 또 하나 무릎 교차해요. 그렇죠. X예요. 크로스. 제가 내일 북토크를 하거든요. 여기 우리 동네예요. 제가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인원이 많지 않아서, 밴드 하나만 하세요. 진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정말 그 자리에 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또 그 우리 장규선 선생님 오셨었잖아요. 그때는 거의 실습을 못했었죠. 내일 할 때는 좀 밴드 들고 오시면 실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언제 교보문고 광화문점 10월에 깜짝 우리 그 공개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둘렀죠? 천장관절, 무릎 크로스, 치골결합. 이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제가 동작을 하고 있죠? 그대로 골반 기적은 랭스닝. 이완이에요. 이완. 그대로 휴식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절 잡고 수축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let it go 했어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요가 자세예요. 요가 블럭을 여기 밑에다 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완전히 골반대를 딱 안정화시켜서 크로스 시켜서 해먹처럼 할 수 있어요. 조금 이 부분을 높여줘도 좋아요. 엉덩이 부분 아주 높이지 말고 손골비를 조금 높여주면 골반 기저근이 더 위를 향하기 때문에 내장기가 어느 쪽으로 가죠? 횡격막 쪽으로 가죠. 지금 이 첫 번째 동작은 뭘까요? 앞뒤 한 거예요. 앞뒤 우리 골반대 움직임의 1번. 그리고 이제는 2번 할 거예요. 2번이 뭐냐면 우리 장영화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질문 주셨죠. 1번은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틀기, 골반이 앞뒤인데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근막을 털어준다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 어딘가 잡고 있는 근막을, 내적 저항감이죠. 잡고 있으면 어떻게 골반이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움직임이 아무래도.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갈비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횡격막이 안 좋아서. 횡격막 호흡을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근막 슬라이딩 일어나요. 뼈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워.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 안에서 근막 슬라이딩이 되게끔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동작이 아주 우아하게 통증 없이 안 아프게, 안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이게 잘 돼야, 이게 선행이 돼야 다운워드 독이랄지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와요.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박진님, 그치? 인트라펠빅 무브먼트밖에 안 했는데 한두 달 후에 내가 만나니 다운워드 독이 딱 되는 거야. 지금은 어때요? 죄송한데요, 선생님. 들고 난 뒤에 또 안 했더니
이게 인트로페미 무브먼트 하는 것도 또다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기 지금 좋니.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한 내가, 달 뒤에 어, 또다시 열심히 다운로드 독을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절대로 우리는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 몸에 겸손해야 돼요. 한 번 되면 된다? 아니야. 우리는 벌써 애 낳고 막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퇴행이 시작돼, 노화의 시작이야. 항상 얘기하잖아. 내 생명체를, 내 생명을, 분신을 낳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야? 가는 거야, 점점. 점점 가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지해요, 지금부터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같지 않은 반복. 그리고 하면 는다. 조금씩, 동시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준히. 이게 제가 근막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딘가 근막이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라 털어주면서 살랑살랑 움직임인 거야. 힘쓰면 안 돼. 근데 이거를 막 힘을 쓰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려드려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를 만나고 나서는 다르대요. 왜 그럴까요? 긴장한 걸 나는 보는 거지. 긴장하면 안 돼. 힘 빼고 앞뒤 앞뒤 2번 위아래 위아래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처럼 돌리는 거고 3번은 이제 잠깐 보세요. 아까는 시상면에서 이렇게 쪼개듯 그리고 이거는 전두면에서 이렇게 쪼갰고 이제는 이렇게 허리를 똑 자른다 생각하고 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발라당 여기가 좀 이렇게 누운 것 같죠? 들린 것 같죠? 아니야. 천골은 바닥에 붙어 있을 정도. 그리고 장골과 같이 그 골반에서 이루는 그 아스타블룸 쪽에 그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를 높임으로써 장골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천장관절, 그리고 척추의 분절, 파세 조인트. 내 골반은 무거워. 이 부분이 이렇게 눕혀 있고 무릎이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내려주고 여기는 뻗어내는 그런 벡터 방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빰. 이들이 마시게 내 몸을 풍선. 살짝 골반 저수축, 원심으로 골반 저수축. 구심으로 끌어올리면서 복행근부터 작은 복부 근육, 등허리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원에서 안정화시키고 체중 부하가 되는 거죠. 체중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복압을 높인 상태야. 그렇게 해서 골반 기적으로 수축하게 하는데 골반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복압에 의해서 실시간 초음파로 해보면요. 골반 기저근이 쑥 밀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안정화시켜서 올렸어요. 응?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계속 호흡을 하면서 시상면에서의 부하 운동이에요. 지금 골반 기저근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힘쓸 때마다. 케겔하면서 우리 케겔이 제일 쉬우니까 저강도의 케겔하면서 지금 하는 거야. 이 동작들을. 그냥 가만히 해서 엘리베이터 타듯이 그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인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골반 들어 올렸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내쉬는 숨이 어깨, 여기에 클램쉘, 엉덩이 중둔근, 대둔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끼워놨어요. 2번을 해주셨고요. 본인이 내쉬는 호흡이 더 길어지고 더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10번까지도 가능해요. 이피들이 마시게 내 몸은 풍선 내쉬는 숨에 그럼 어떻게 돼요? 흉추 가동성 운동. 클램쉘 운동. 흉추 가동성. 어깨관절 흉추 가동성. 상하체 분리 운동의 끝판왕이지. 제일 쉽지. 누워서 가능하지. 배가 이만큼 불러있는 임신부도 가능하죠.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바닥 2번째 발가락 발꿈치까지 발 2번째 발가락 잡아주고 시상면에서의 움직임 부하를 더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아까 했던 그 배꼽 우리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했던 걸 그대로. 근데 무릎 눕히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트위스트. 어떻게 보면 무릎 눕히기인 거야. 최고로 좋아요.
우리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폐경 주경기 여성들에게도 필요한 운동법. 그 시기별로 왜 필요한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면 막 누구 이렇게 운동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둔근이 약해, 대둔근이 약해. 그러면 이 클램쉘에 더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골반 트위스트, 무한대. 아까 올려서 한 것, 트위스트, 무한대 그리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클램쉘만 하면은 지겹거든. 근데 이렇게 어깨, 휴지 같이 이렇게 결합되니까 어때요? 아주 즐거운 누워서의 댄스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동작은 천천히 하면 할수록 더 좋은가요? 처음 시작할 땐 천천히 하시면 좋겠어요. 이 질문이 왜 들어왔는지 알아요. 제가 클래스 101에 오픈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설명을 다 하고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끔 하고 제가 뭘 강조했냐면 메트로놈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클래스 101에서는 그 내 몸 청소를 위한 림프순환 운동법 그 안에 들어있을 때 메트로놈을 가장 느리게부터 먼저 하자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느리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 막 느려야 어떻게 되죠? 호흡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숙달된 이후에 이렇게 댄스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리게 점점 빠르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두세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지겨우면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집중하면 지겹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제 찍은 영상이에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양쪽 발에 밴드 손잡이를 넣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제가 이걸. 밴드 손잡이에 넣고 가운데를 살짝 잡았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아까 했던 그것은 척추, 천장관절, 팔셋 조인트, 이걸 부드럽게 윤활액을 막 나오게끔 해서 그 부분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 있죠. 움직이는 관절이니까. 활액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연골이랄지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여주는 거는 아침에 하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내 몸에 기름칠 해주는. 지금 보여드린 동작은 밤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동작 앉아서 말고 누워서. 앉아서의 동작도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동작은 누워서. 이걸 앉아서 해도 되지만 효과는 다를 거예요. 왜 다른지 이제 영상을 봐야지 알겠죠? 지금 청골 부분에 움직임을 좋게 해줘요. 다리 움직임.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연결로 골반대에 골반 기저근 느낌도 너무너무 좋게. 어딘가가 꽉 잡혀있는 그걸 찾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좀 이따 이걸 목에다가도 들을 거예요. 마이오듀랄 브릿지라고 목에. 그래서 그 뇌의 흐름도 좋아질 거예요. 이걸 천천히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영상을 찍느라고 지금 좀 빠른 동작으로 나가는데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호흡과 함께. 그러면 우리 클라이니오 세이크랄, 즉 목과 머리 목과 그리고 세이크럼 천골 움직임을 좋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하고 나면 빠져 기운이. 그 말은 뭐냐면 푹 잠이 와. 눈이 확 감겨. 신기해요. 아주 신기해. 한번 볼게요. 안정화되면 발바닥 쭉 뻗어내면서 하나, 둘, 셋, 통통 튕겨주는데 더 머리 쪽으로 들어주세요. 하복부 운동 지금 너무 좋아요. 이 동작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놓고 휴식을 다리 그냥 뻗어도 돼요. 휴식을 취하다 해주셔도 좋고 이 상태에서 우리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주셔도 좋고 조금 높여서 저는 했어요. 조금 더 편해요. 덕터 햄스트링 잘 반동 스트레치를 통해서 스트레치 앤 수축이에요. 우리 스트레칭의 종류에는 이렇게 탄성, 반동을 주는 수축이 있어요. 이렇게 반동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동을 주게 되면 스트레치 리플렉스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합니다. 스트레치이자 근수축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운동 경기 선수들 보면 막 반동 스트레칭 하잖아요. 경기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그걸 아주 정할 저간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반동, 탄성 운동. 이 상태에서 휴식. 엉덩이를 조금 더 들수록 하복부 근육들이 조금 더 자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는 가능한 편하게. 천장관절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 해도 되는 운동은 아니죠. 천장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했던 천장관절에 둘러서 안정화시켜서 하는 운동이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 상황을 봐야죠. 통증이 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불안정성이 아니라 통증이라면 조금 힘들 거고요. 이 동작은 산후 3개월경 가능할까요? 3개월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포스트파텀 하면 뭐죠? 산후에 우리 산욕기라고 해요. 포스트파텀은 보통 4주, 6주, 8주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보통 한 6주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궁이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고 방광, 신장의 기능이 제 자리를 찾아가지고 왜?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원래의 상태 그리고 혈장량도 증가했던 것이 다시 빠지고 혈류의 순환도 다시 돌아오고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2달 정도는 사실 웬만하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궁이 퇴축이 되고 오로 배출이 잘 될 수 있게 엎드려 휴식해주고 막 이러는 걸 집중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슈퍼맨 동작 아주 정확하게 슈퍼맨 동작 권장하는데요. 지금 이 동작 이제 산후 3개월 막 점프하고 뛰고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그 준비 동작 발바닥을 닫은 이런 동작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상태 휴식 상태에서 발 뒤꿈치 새끼 엄지 꼼지락 할수록 이 힘의 전달이 골반까지 가거든요. 그 말은 골반 기저근에도 그 힘이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느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좀 시큰하구나. 어느 부분이 찝히는구나.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없어. 선생님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왼쪽이 안 좋으니까 몸이 골반 기저근 왼쪽이 안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왼쪽으로 회음부절개술까지 있어. 근데 저는 굉장히 이런 걸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불편감이 있단 말이에요. 말끔해지는 그런 거는 저는 어느 것도 통증이건 뭔가 몸이 안 좋은 거건 말끔이라기보단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을 즐길 수 있어. 그게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야. 본인의 골반 기저근에 찝혀 있음을 여기 좌우 좌골결절 부분의 힘의 전달로 느낄 수 있어요. 다리 움직임을 통해서 골반 기저근까지 연결을 느껴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마요뉴랄 브릿지. 밴드를 걸어서 귀에 지금 어디에 안경- 걸었어요, 제가? 어디에 걸었어? 요 귀 위에다가 안경 끼듯이 딱 꽂았거든요. 안 빠져 그러면.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요게 딱 걸쳐서 하고 힘을 쫙 빼줬어요.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후두학은 이렇게 경직돼 있으면 뇌의 혈류순환, 림프순환, CSF의 순환 이런 게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을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매달리게 이렇게 걸치게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내 다리를 이용해서 특히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특히 이 후두학은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 있거든요. 그걸 동시에 한 방에 이렇게 딱 할 수 있게. 근데 처음부터 이 동작에 도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뭐부터 해주면 돼? 햄스트링 스트레칭부터 먼저 해줘야지. 어덕터 부분, 세미 멤브라너스 텐디너스 그리고 바깥쪽 바이세스 페모리스 제 책에 소개를 했죠. 그리고 지난 우리 8월에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굉장히 강조드렸었는데 그게 선행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기서 도리도리 발바닥 밀어내면서 한쪽씩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햄스트링과 후두하고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이 될 거예요. 밴드를 한쪽 발에다가만 다 놓으시고요. 이건 굉장히 챌린저예요. 세우고 이렇게 한쪽에만 있게 되면 골반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훨씬 더 챌린저를 할 수 있죠. 휴식 and 어려운 헬 슬라이드. 여기서 통통 둘, 셋, 넷, 다섯.
이 바깥쪽, 이 반대쪽 다리 핀 쪽에 플로아스네이션, 대요근 운동이 될 수 있어요. 힙 플렉서인 대요근이 힙 익스텐서 됨으로써 랭스닝 되고 토닝을 할 수 있어요. 통 튕기면서. 그리고 물론 이때 외복사근이 같이 협응을 해줘야 허리가 꺾이지 않지. 바깥쪽으로도 안쪽으로도. 다시 말해서 바깥쪽. 이렇게 내려놔줘. 그리고 안쪽. 여기까지. 근데도 시크네요. 탄성 운동. 반동에 의해서 스트레치 앤 수축 이 상태에서 될 수 있게끔. 그냥 앉아서 다리 벌리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허공에서 지금 발바닥만 뻗어내면서 골반 기저근까지 연결을 느껴보시고요. 골반 기전까지 느끼기가 쉬워요. 골반저 수축, 원심 수축, 부심 수축 느끼기가 아주 쉬워요. 이제 마이오듀랄 브릿지. 지금 이렇게 목 윗부분에 걸어서 이렇게 슬링처럼 목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 동작으로 갈 거예요. 햄스트링과 후두하근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이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늘려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우리 박신재님 밴드를 손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피세요. 무릎을 핀다는 큐는 다리를 발바닥을 뻗어내라는 표현. 그리고 엉덩이 밑에 뭐를 둬야 될 것 같아. 지금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해. 엉덩이 밑에 뭐를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더 높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되게끔 만들어야지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우리 문사연님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케이. 우리 장규선님도 오케이.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여서 불안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점차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봅시다. 여기서 도리도리 발바닥 밀어내면서 한쪽씩. 우리 머리 뒤에 걸었는데 머리 뒤에 걸지 못하는 사람들 잡고 있어주세요. 햄스트링과 후두하고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이 될 거예요. 무릎이 펴지는 게 우선이에요. 이제는 한쪽 다리에다 다 걸었어요. 한쪽 다리에 걸어서 이렇게 한쪽에 무릎을 세워놓으면 반대편이 무릎을 세워지면 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늘린 다음에 힐 슬라이드 해주면 이쪽 힐 슬라이드 된 다리에 대요근이 랭스닝 돼요. 이렇게 통통 튕겨지면 토닝. 아까 얘기했죠. 반동 주면은 스트레치 됐던 부분이 수축한다고. 스트레치 이펙트, 스트레치 리플렉스예요. 다시 내쉬는 숨에 뻗어낼 때 이완 랭스닝 그리고 지금은 토닝. 이때 외복사근이 동원되지 않으면 허리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잘 내려놓고 이렇게 반복해 줄 수 있죠. 이거를 쭉 뻗을 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우리